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입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신축,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추진 중인 새로운 정비 모델인 오세훈표 모아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2026년까지 10개소를 지정해 총 3만 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 공약입니다. 서울 시내 저층 주거지 면적은 131만 제곱킬로미터 약 3,926만 평으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이 중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인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 방안 없이 방치돼 왔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고 녹지와 휴게 공간도 매우 부족합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의 녹지율이 약 40%인 반면 저층 주거지의 녹지율은 3.4%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아타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존 주택 공급 제도에서 완화하기로 했는데 가로구역은 6m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심의를 거쳐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노후도는 노후 불량주택 67% 이상에서 57% 이상으로 대폭 줄였으며 시행 면적도 민간 시행 시 10,000제곱미터 미만에서 2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제1,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제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층수 완화는 2종 10층 이하에서 2종 15층 이하로 완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에서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 부지 규모 1,500제곱미터 약 453평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입니다. 특히 시는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을 집단적으로 추진하는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함께 도입했습니다. 모아주택의 법적 사업 유형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이 있으며 간선도로변 등 모아주택 사업 추진이 어려운 존치 지역은 건축협정제도를 활용한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협정이란 소유자들끼리 자율적으로 세부사항을 협약하고 건축하는 건축협정형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주필지 이상에서 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이 협정을 체결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지 규모는 1,500제곱미터 이상, 주차장은 지하로 확보하고 지상은 녹지 등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로 대응형 배치 계획은 전면 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주변 여건 및 경관을 고려한 중정형, 복합형 등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배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로와 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가로 부분은 대지 안의 공지 또는 관리계획 수립 시 설정한 건축 후퇴선에 맞춰 건축물의 저층부 1층 이상을 설치하고 해당 공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합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화된 지역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법정 계획을 통해 법적 제도적 효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보 및 가로주택의 디자인 차별성을 강조하는 서울시장의 새로운 저층 주거지 정비 모델로 제시된 주택 정책입니다. 필지 및 가구 단위의 개별 주택 정비에서 지역 단위로 정비 개념을 확장하여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하나의 관리 단위로 묶어 중장기적 관리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무아주택의 계획적 효율적 추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면적과 노후도를 충족하고 정비구역과 재정비 촉진지구 등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 2 등에서 제시하는 구역과 지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아타운 요건은 신축,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재개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한 지역, 10만 제곱미터 미만 전체 건축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이 해당됩니다.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법상 제외 지역은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타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사업 공모신청 중인 지역이 제외되고, 두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세 번째,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 네 번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해당됩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까지 허용하고 필요에 의해서 용도 상향도 가능합니다. 최대 375억원까지 주차장 통합 설치 지원과 서울시 공공건축과 설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아주택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유형은 화면과 같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상지역 구분만 보면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소규모 주택 정비관리지역 등 기존 36세대 미만이 해당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3천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이 해당됩니다. 기존 2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 노후 연립 아파트, 기존 200세대 미만이 해당됩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역세권으로 350m 이내의 준공업지역이 해당됩니다. 모아타운의 지정 절차는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자치구에서 기본 구상을 하고 기초조사 후 모아타운 계획서안을 작성해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모아타운 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 공람을 14일 이상 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모아타운 계획을 승인 고시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 비용 대상지별 2억원 내외를 지원합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 공람 및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모아타운 계획 수립 과정은 모아주택은 부족한 주차 공간과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가로 활성화를 위한 가로 대응령 배치와 가로 활성화 용도 도입 등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설정해 놓습니다. 모아타운은 간선 도로를 중심으로 검토 범위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모아타운 범위 및 경계를 설정한 후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에 따라 부분별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부지 면적은 1500제곱미터 이상 확보, 주차장 확보는 주차장은 지하로 확보하고 지상은 녹지 등을 설치할 것, 가로 대응령 배치 계획, 전면 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한 중정형, 복합형 등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주동을 배치해야 합니다. 가로 활성화, 주요 가로 부분은 대지 안의 공지 또는 관리계획 수립 시 설정한 건축 후퇴선에 맞춰 건축물의 저층부 1층 이상을 설치하고 해당 공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연도용으로 조성합니다. 보행 편의성 확보,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6m 이하 도로에 접하는 사업부지는 부지 내에서 확보되는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하여 보도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과도한 옹벽 지양, 사업부지 레벨은 주변 레벨과 순응하도록 하고
무리한 성토 및 옹벽 설치를 지양합니다. 기존 가로 유지 방안, 주변 도로와 연결 등 공공보행도로, 도로 입체 결정 등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무화주택의 제한 형태는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한 두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됩니다. 매년 20개소씩 5년간 총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자치구 공모는 지정을 통해 정비를 희망하는 서울시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추진하며 매년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20곳을 지정하고 관리계획 수립 시 개소당 2억 원 내외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2개소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주민 제한은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모아타운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속도에서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보다 빠른 편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되므로 기존 10년 이상 예상되는 개발이 빠르면 4, 5년 안에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공공 편의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 노후도가 67%를 넘어야 하는데 무화주택의 경우 57%만 만족하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입장에서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무화주택의 권리 산정일은 2022년 6월 23일입니다. 이날 이후에 지어진 빌라는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무화주택 선정 대상지를 확인하고 빌라를 건설하는 업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아타운 선정 결과입니다. 대상지별로 현재 진행 상황은 모두 다르며 사업 진행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또 모아타운 사업 자체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와 고금리, 공사비 증가로 사업성도 좋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65곳이고 2026년까지 35곳을 추가해 총 100곳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목표입니다. 2023년 1월 31일 모아타운 2.0을 발표하며 2025년 6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고 주민 제한을 기존 사업 시행 예정지 2곳에서 1곳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재값과 인건비 등의 폭등으로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조합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집값 하락으로 추가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동의서 서명을 주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